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석유화학업체 등이 밀집한 여수 산단은 해마다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통합관제센터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산단의 모습이 담긴 대형 스크린. 화면을 클릭하자 해당 지점의 대기 유해물질 농도 등이 표시됩니다. 여수 산단 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설치된 측정기는 모두 60여 개. 통합관제센터가 생기면서 산단 및 인근 마을의 대기 상태와 수질, 악취 정보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측정되는 즉시 센터에 있는 서버로 전송이 됩니다. 초과를 하면 알림으로 저희한테 시청각 쪽으로 정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산단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각종 배관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화학물질과 가스 운송, 통신 등을 위해 여수 산단에 설치된 각종 배관의 총 길이는 2170km. 5년에 걸쳐 이를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들어 배관의 위치와 기능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일부 지점에는 각종 계측 장비를 통해 배관이나 주변 구조물에 이상이 없는지까지 파악합니다. 노출되는지 혹은 시설물이 기우는지 침하가 생겨서 이제 시설물에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여수 산단의 환경과 주요 시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되면서 사고 발생 위험을 낮추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수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취약성이 큰 7개소만 지금 심하게 경사하게 이런 측정 장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더 채워나갈 예정이고요. 지하 배관에 대한 안전도 검사까지도. 여수시는 연말까지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내년 1월부터 관제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세계박람회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도 여수시와 함께 박람회장 내 블루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합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남 블루워케이션 공모사업에 여수시 응모사업이 제1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변 관광지와 편의시설 접근성이 용이한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블루워케이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휴가를 합친 관광결합형 근무제를 뜻하는 말로 여수세계박람회장과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수 국동항건설공사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1,400억여 원을 들여 국동항에 소형선 부두와 부잔교, 방파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동항은 국가 어항 가운데 가장 많은 등록 어선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항 시설이 부족해 안전사고 우려와 어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광양시가 지난 2020년부터 자동차 환적 화물에 대해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항만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다른 항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광양항의 여건을 10분 활용하는 이 같은 지원책을 다양한 화물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광양항에서 완성차 환적 부두로 사용되는 부두는 전체 42개 가운데 7개 부두로 올 들어서만 91만여 대의 자동차를 환적 처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하 화물, 배에서 내리는 화물에 대해서만 광양시는 올해 3억 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2020년 첫 인센티브 지원 당시 자동차 한 대당 4,000원이던 것이 지금은 1,000원에도 못 미칠 만큼 자동차 환적 물동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동차 환적 조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 7개 선상이 많다 보니 또 인력도 충분하게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넓은 야적장이 또 확보가 되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유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역 횟수가 추가되는 자동차 환적 화물은 수출입 화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아 국내 항만 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래서 군산, 목포, 마산항 같은 국내 다른 항만들도 자동차 환적 화물 인센티브 예산을 크게 늘리는 추세입니다. 광양시는 이 같은 자동차 환적 화물 물동량 확보를 위해 예산만 추가 확보된다면
양화 화물에 국한된 인센티브를 제3국 화물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전남도와 협력해 광양항 활성화에 주력하는 이유입니다. 전라남 도와 시하고 이제 예산을 2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광양항 협력체계 강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3년 차고요. 그 안에 이제 저희가 광양항에 하역 장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실태 조사나 이런 기본계획 용역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의 핵심 성장 동력인 광양항이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하역 생산성과 항만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는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 협의와 시 조례 제정을 마친 데 이어 최근 관련 사업비를 확보해 복지교통카드 발급에 들어갔으며 오늘부터 광양교통 시내버스에 한해 횟수에 제한 없이 무료 탑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신안 섬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도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2번째, 전국에선 70번째 사례인데요. 섬까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면서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전남 신안군의 한 한우 농장. 농장으로 향하는 길목은 통제됐고 살처분 자재를 실은 차량들만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소 한 마리의 피부에서 혹을 발견한 농장주가 의심 신고를 했는데 함께 검사한 5마리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백신을 수령했던 농장주는 자가 접종을 앞두고 이상 증상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밥을 주려고 축체들을 검사를 하다 보니 그 뉴스에서 많이 보여지는 좀 혹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이 보인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해당 농장에서 키우던 소 60마리는 모두 살처분됐습니다. 500m 이내 인근 농장 3곳에서는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2km 내 11개 농장으로 범위를 넓혀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럼피스킨병이 발생했던 타 지역 농장들과 신규 발생 농장들의 역학관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방역당국은 선박을 통해 서해안으로 모기 등이 유입된 것으로 보고 전남 서해안 10개 시군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을 오늘부터 이제 저녁을 다 들어갔는데 10일까지 이 목표 날짜가 있지만 가급적이 며칠이라도 땡겨가지고 신속하게 하루라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3주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흡혈곤충의 집중 방제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 가망만 앞바다에서 낚시어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오늘 오후 1시 35분쯤 여수시 돌산읍 인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시어선과 0.8톤급 소형 모터보트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모터보트에 타고 있던 승선원 4명이 바다에 빠졌지만 인근 어선의 도움으로 승선원 20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천만 갈대축제가 오는 4일부터 이틀 동안 순천만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제24회 순천만 갈대축제는 가만히 들어주기라는 주제로 순천만 습지와 함께 별량 거차, 해룡 유룡마을까지 장소가 확장돼 용 줄다리기, 뻘배 경주, 탐조 행사 등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즐기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열립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이번 축제가 바쁜 일상과 도심의 소음에서 벗어나 순천만이 들려주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무마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검경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찰 인사 자료까지 건네받아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인맥을 통해 코인 투자 사기범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총 18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62살 성모 씨.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성 씨가 로비를 벌일 수 있었던 데에는
실제로 검찰 내부와 경찰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을 구속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광주지검 소속 6급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전남의 한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수사 내용을 성 씨에게 알려준 뒤 현금 1,300만 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지난달 18일 검찰은 목포경찰서 간부경찰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브로커 성 씨와 목포경찰서 간부경찰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간부는 성 씨에게 돈을 받고 전남의 한 자치단체장 수사 관련 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건 몰랐던 거죠? 검찰은 또 목포경찰서를 압수수색한 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 씨에게 돈을 건넨 코인 투자 사기범이 수년 전에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입건됐는데 고위직 경찰관들이 성 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불법적으로 개입, 수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성 씨가 경찰 승진 인사 등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청으로부터 3년치 경정급 이하 승진정보 인사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승진 인사 법정 배수에 든 명단과 금평 결과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성 씨에게 수사무마 대가로 군품을 건넨 코인 투자 사기범을 28억 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내일 전남형 수능 모의고사, 이른바 J-파이널을 실시합니다. J-파이널은 전남 지역 교사로 구성된 출제위원들이 실제 수능 유형과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맞춰 출제한 전남 자체 수능 모의고사입니다. 광양시가 전라남도 장기 체류 여행 프로젝트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자에게는 7박 8일 여행 기간 동안 숙박비와 교통비, 식비 등 최대 15만 원이 지원되며 여행 후기 등의 과제가 주어집니다. 여수해경이 낚시어선 출입항 시간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합니다. 해경은 해양사고 대부분이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낚시어선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의 시작도 맑고 포근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순천이 26도까지 오르며 온화한 가을날 보였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최저 기온 13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오르거나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도 계속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흐려져서 주말 내내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6도, 광양 14도, 순천, 고흥 1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4도, 그 밖의 지역은 26도로 평년 기온을 7도 가까이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1시 47분, 간조 시각은 오후 5시 4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본 제조업 분야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경제자유구역 공동 홍보 사업의 하나로 일본 나고야와 도야마에서 개최된 2건의 제조업 분야 산업 전시회에 참가해 광양만권 투자 환경 설명회를 열고 유망 제조기업들과의 사업 협력은 물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투자 유치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외국 기업들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며 최근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에 맞춰 일본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생태와 정원 도시로서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시 상징 이미지를 새롭게 만듭니다. 순천시는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22년 만에 상징 이미지 CI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CI 디자인 4개 후보안에 대한 시민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앞서 시는 CI 개발을 위해 지난달 선호도 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공공 디자인 심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마이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수시와 해외 여행업체가 공동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여수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마이스 박람회 등에 참가해 어제까지 현지 여행업체 12곳과 공동 마케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업체들을 대상으로 팸 투어를 진행해 지역 내 마이스 인프라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난파 간첩이 개입됐다는 근거로 악용됐던 간첩 사건들이 5.18과 관련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제100차 전원위원회에서 5.18 당시 검거된 간첩 이창용과 손성모가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조사위는 간첩 이창용이 고정 간첩망 복구와 지하당 구축 임무 등을 위해 난파된 것을 확인했고 간첩 손성모도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무등산 중심사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5.18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순천시가 안심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 1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어린이들의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부 보육 전문가와 함께 평가 과정을 거쳐 신규 선정 8개소, 재선정 55개소 등 관내 어린이집의 62%인 113개소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